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분 오셨습니다.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재인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네, 반갑습니다. 지내세요? 네.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 신분이 불법 체류된 상태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추방 재판에 또 회부되는 일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국 내에서 뭐 불법 체류 있다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고 또 사면을 통해서 뭐 구제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요즘에 그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사면이 와서 신분이 해결되겠다 이런 그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러 달 지났는데도 이제 국회에서는 통과가 한국말로 강간무소식처럼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실망과 이제 좌절 같은 거를 느끼는 그런 시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초기에 네.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네. 그동안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좋은 일 있을 거라서 많이 걱정을 나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으려면 네. 결국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해서 그게 효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다 상원 하원에 제출해서 심의 중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공화당이 상원에 동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50대 50. 네. 네. 그래서 부통령이 이렇게 투표권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럼 투표하면은 통과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 미국의 법 제도가 그 필리버스터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의를 제기를 반대하는 당에서 이제 이제 필리버스터를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50대 50이 아니라 60%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네네. 그렇기 어.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동석인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민법을 통과하는 게 극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약간 그 교착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번에 발표한 예산안에 네. 끼워서 이제 이거 이민법 그 불체자를 사면하는 조항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예. 근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필리버스터를 또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다가 이민법 조항을 집어넣는데 이제 또 상원 뭐 법사위원회 이런 데서 이거는 예산안에 끼기는 너무나 광범위한 거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예산안에서 같이 패키지로 통과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왜 이거 통과 안 하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구제주 나르는데 왜 아무것도 통과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유 때문에 지금 통과를 못 한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손님 중에도 이렇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사면 예. 네네. 일단 여러 사면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 하나씩 설명해도 아마 6주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네. 근데 네네네. 진짜로 저희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법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특히 또 가족 초청하신 분들이 전체 이민자의 거의 70%를 차지하는데요. 네. 그것도 예. 가족 초청하신 분들은 이게 모든 걸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혼자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법무사나 이렇게 뭐 이주공사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예. 자기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면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요? 그런 쪽에서 또 얘기도 잘 안 해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시고.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모르니까. 그리고 또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야 될 이유 자체도 없는 생각지를 거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안 된다고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드러내놓고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조금 쉬쉬쉬하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면 중에 사면 뭐 간단하게 사면은 저희가 보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민 비자 사기에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인타운에는. 이민 비자 그렇죠. 사기요. 네네. 네네. 맞아요. 그게 저기 한국 분들 중에
옛날에 유학원 하셨던 분들이나 또 우리가 아. 일반적으로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예, 부르잖아요. 예, 예, 예. 브로커 단어 자체는 워낙에 사기하고 상관없는데 없죠. 네. 중간에서 이렇게 막 에이전트처럼 맞아요. 이렇게 네. 나쁜 일을 꾸미다 보니까 이제 브로커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으로 네. 들리는 경우가 많죠. 네, 네. 브로커 자체가 뭐 네. 사기 이런 건 아님에도 네네. 불구하고 네. 근데 그런 그 브로커 분들이 이민국 직원을 매수해서 예, 예. 아, 매수는 이제 뭐 뇌물을 준 거죠. 그렇겠죠. 뇌물을 줘서 음. 그 이민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뭐 입국 기록을 네네. 이민국 직원이 직접 입력해서 그 입국 기록을 만들어준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네. 네, 제 생각에는 뭐 수백 명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비자 사기는 그 학교가 신분 유지용으로 입학 허가서를 내주고 네. I-2원이 내릴 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신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불법 체류자가 안 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계속 유지해야지 불법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2000 한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과거에는 불체자한테 운전 면허증도 주지를 않았어요. 아, 제 기억에는 2018년도 이전 같아요. 네네. 2018년도서부터 불체자들한테도 운전면허증을 준다. 가주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전체가 또 주는 건 아니에요. 막 예, 예. 주마다 지금도 달랐죠. 불법 체류자한테 운전면허증 같은 미국에 사는 기본 아이들을 제공하는 주가 5개 주 미만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는 이제 면허증이 없으면 왜 사는 게 되게 그렇죠.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는 해요. 그 사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렇죠. 하니까. 차가 없으면. 네네네. 그리고 불법보다는 또 합법이 낫겠지 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네.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계속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네. 한 경우가 아. 다가 아니라 이제 머저리티가 그런 학교가 이민 사기에 걸려서 연방의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 학교의 그 오너나 도와줬던 메인 매니저들 2사람이 연방 재판에서 형사 기소돼서 네. 아. 유죄 인정을 했어요. 그 이제 오. 우리가 플리 어그리먼이라고 네, 예. 하죠. 네네. 그래서 그 유죄 인증서에 제가 이제 기간은 그 유죄 인증서를 다 읽어보긴 했는데 지금은 뭐 제 앞에 없으니까 그거 꽤 길거든요. 아, 예. 네. 그 유죄 인증서의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주모자하고 그 공모자들이 네. 학생들이 학교 안 다닐 거를 알고 있었는데 아. 그냥 입학 허가서도 주고 학비도 성적표도 받고. 주고 맞아요. 네. 이제 한마디로 이민 사기에 연루된 게 우리는 맞다. 왜냐하면 인정을 또 했군요. 그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피고들이 됐잖아요. 네네. 또 피고 입장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은 그 죄를 감해주고 예, 예, 예. 벌금도 덜 내고 이제 딜을 하는 하죠. 거기 또 때문에. 맞아요. 아, 가명에 대한 인정하고. 딜을. 네.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그 서류상으로 플리 어그리먼에 인정을 한 거예요. 네네. 그게 2017년도 한 2월 정도 되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그때 한인타운에서도 많은 그 네. 이슈가 됐었었죠. 피해자가 있었죠. 근데 네, 제 얘기는 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요런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 가장 지금 한인분의 추방재판 회부된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네. 상당수가 되는군요. 네. 그때 당시 네. I-2원이 받고 뭐 이민 그때 서류해서 신청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대부분 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네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민국도 뭐 문제라기보다는 허점이 많이 있는 게 네. 과거에는 네. 이렇게 입국 기록이 가짜가 나오면 이민국도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그쵸. 있다고 제가 생각이 네. 들어요. 그쵸, 근데 그쵸. 이민국 시스템이 요즘처럼 이렇게 업데이트된 게 아니고 아날로그 시절에는 네, 예. 이민국 직원이 왜 그렇게 했을까 들키지 않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겠죠. 네. 빠져나가는.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손님도 여러분 계시는데 추방재판 회부되신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민국은 그 이민국 직원이 출국 기록 없이 입국 기록만 만들어준 거를 자기네들이 확인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무 태만이네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불법인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합법이 된 거예요. 근데 비자는 살아 있었어야 되겠죠. 비자가 없는 그렇겠죠. 사람은 네. 아예 입국 기록을 아, 만드는 네. 게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한다. 그러면은 다 변경을 해줬어요. 예, 예. 아.
더 나아가서는 가짜 입국 기록이죠. 근데 그걸로 신분을 변경하고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럼 영주권을 안 줬냐? 영주권도 줬어요. 어머. 예, 예. 그리고 나서 나왔네요. 이제 시스템이 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한 예, 거죠. 예.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로 다 모든 게 데이터가 입력되고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민국이 자세히 자기네 데이터베이스를 들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출국을 안 했는데 네. 입국한 입국 기록이 있어. 있다는 사실을 네, 맞아요. 오류가 이제 네, 알게 됐어요. 발견이 되네요. 네. 근데 그거가 제일 먼저 발견된 거는 이제 공항에서 들어올 때마다 네. 다 지문을 찍고 그 신원 조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국 심사는 이민국이 하는 게 아니고 CBP가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CBP는 뭐 커스텀 보더 페트롤이거든요. 예, 연방세관국경보국이에요. 공항이면 이제 한국 분들은 모두가 이민국을 생각하는데 네, 네, 이민국이 네. 아니에요. 이민 단속을 해서 막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이런 거는 또 IC라는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건 Immigration and 네. Custom Enforcement, 이민세관 단속국 뭐 한국말로 하면 이 예, 정도 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민국하고 CBP하고 IC가 하는 역할이 그 9/11 테러 이후로 분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공항에서 아. 이렇게 출입국 기록이 안 맞는 사람을 우리가 세컨더리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가서 자세히 조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제 기억에 한 201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네, 근데 비자 사기에 연루됐던 기간은 2009년서부터 한 2017년도 한 중반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디지타이즈 되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서 결국은 그거를 도와줬던 이민국 직원도 형사 재판에 기소가 돼서 이제 다 뭐 그 연방 공무원이지만 이제 면직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이민국은 그걸 재판이 끝나서 유죄가 인정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줬던 사람도 지금 뺏어가서 추방 재판을 회부하고 이미 받았던 사람. 네,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기록이 미리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영주권을 받는 것 자체도 이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디지타이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추방 재판 회부되신 한국 분들이 의외로 이제 꽤 많이 있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공유하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사면을 받을 수 영주권을 있어요? 도로 되찾고 내지는 또 영주권 받기 전에 이제 이민국이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냐.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면은요, 되게 저희가 중요한 잠시 얘기입니다. 여기서 네.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제인정 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또 추방 통보를 받고 네. 또 그쪽에서 사면이 되거나 영주권을 또 다시 받을 네네네. 수 있는지. 추방 통보서 받아서 추방된 이후로도 사면하는 것도 있고 사면의 네. 종류가 되게 많이 네네. 있습니다. 굉장히 네, 그리고 중요한 혹시 이야기 여러분들 해주실 것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카카오톡과 또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러분께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인정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불법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 이제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된 사람. 그럼 불법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한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일단은 미국에 오기를 불법으로 오신 분. 아. 한국 분들은 무비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요즘에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추방재판 한 통계 자료를 보면 네네. 작년에도 한 18만 5,88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요. 오. 그 중에 뭐 무려 54%가 멕시코 분이고요. 그러니까 네. 10만 명 넘어요. 네, 명령이 난 사람들. 그다음에 뭐 남미의 다른 나라들 제가 대충 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91%더라고요. 와우. 우와. 그러니까 추방 명령이 아무래도 난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들어오기를 여기 예. 통계 수치가 얘기하듯이 80~90%가 입국 심사 안 받고 들어온 거. 영어로는 Enter Without Inspection. 그래서 우리가 EWI라고 이민국에 표기하거든요. 네. 그런 불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제 기간을 받고 합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스테이를 오버했다 그래서 오버스테이. 저희가 오버스테이라고 하는 거. 네. 네, 무비자도 이제 그 90일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비자로 들어와서 요즘은 오버스테이 하신 분들이 되게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불법. 그러니까 나머지도 뭐 체제 기간이 종교 비자든 뭐든 일정한 기간을 주면 그 기간을 넘기고 아무런 그 신분 유지를 안 하신 분. 네, 그런 분들이 불법이고요. 세 번째는 스테러스 바이올레이션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학생은 CPT, OPT 이런 거 예, 예. 안 받으면은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냥 경제적인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냥 일을 해. 또 뭐 현금 받고 일하면 이제 들키지 아, 않을 예. 수 있는데 고용주가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막 줘가지고 책을 디파짓하고 또 옛날에 어떤 연유든지 OPT 이런 거 CPT에서 소셜 스크립 번호를 받으신 분들 이런 예, 예. 분들이 막 세금 보고 해버린달지 아. 텍스 아이디 번호 받아서 세금 보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분을 어긴 거 이제 이런 불법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불법이 있어요. 네. 자신의 신분에. 네네네. 어.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느 시점인가 불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서류 미비자라고 부르고 예, 예. 제가 오늘 약간 주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237 한국말로 A1H 웨이버, 212 A1H 웨이버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비자 프로드에 관련된 사람하고 연결돼 있는 웨이버예요. 아. 웨이버는 이제 사면이란 뜻이죠. 아, 사면. 예, 예. 웨이버는. 그런 게 있군요. 네. 어. 그러니까 이 웨이버 212 A1H의 웨이버를 받으려면 몇 가지 이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야, 그래요? 네네네. 아무나 막 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첫 번째는 이민국이 추방재판을 회부를 해야지만 이게 신청할 자격이 있어요. 아, 추방재판이 회부가 돼야. 네. 근데 추방재판은 우리가 해주세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이민국이 먼저 NTA라는 추방재판 출두 회보서 그러니까 노리스트 어피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줄여서 네. NTA라고 하는데 네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법을 어긴 사람, 뭐 디나이 받은 사람, 이런 프라디에 관련된 학교에 다닌 사람을 거의 몽땅 다 추방 통보서를 내보냈어요. 오. 추방 통보서를 안 보내주면 자격이 있어도 사면을 받을 사면이 못 수가 없어요. 받으니까. 그래서 약간 희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추방재판이 회부가 네, 돼야 저희가 뭔가... 요즘에 많이 도와주고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 너무나 많은 추방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많은데 그 문제가 있는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추방 예. 재판에 회부된 회부가 사람이 됐- 너무 네네네. 많은 거예요. 예, 예. 네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자격 요건은 일단은 영주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되지가 않아요. 아, 이거 아까 제가 영권도 받아야 말씀- 되고. 아. 아. 네, 뭐 실수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실수도 있죠. 확인을 제때 안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직무유기죠. 것처럼 뭐 유학생으로만 바꾼 게 아니고요. 뭐 이투 비자, 뭐 투자 비자나 H1 아. 전문직 취업 비자나 하물며 종교자들 중에도 예, 예. 뭐 아론 이런 거 다 바꿔서 궁극적으로 영주권까지 다 받았어요. 음. 그럼 제가 보면 정부도 잘못한 게 있죠. 데이터를 그렇죠. 확인 네, 안 예. 한 그렇죠. 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또 비자 사기 연루된 사람은 영사가 이민 비자를 발급한 사람들만 적용이 돼요, 이게. 아, 이미 비자를 발급한 사람들. 네네. 음.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237A1H 웨이버는 일단 정부가 뭐 미스테이크는 어쩌든지 본인도 잘못에 연루하고 정부도 네. 조금 미스테이크를 해서 일단 영주권자가 됐는데 공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니 우리가 잘못 줬어. 입국 기록이 가짜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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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내놔. 네. 무조건 내놔. 워낙에는 너는 영주권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영어로 네. 얘기하면 inadmissible. 너는 입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예, 예. 가짜 I94를 집어넣었으니까 그거는 이민 사기다. 네. 그러니까 너를 추방재판에 회부한다.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웨이버를. 그러니까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분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도 바로 사면 되나? 그건 다른 웨이버를 또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한 점은 그런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막 그거 이외에도 막 범죄 기록이 있어가지고 네. 뭐 어차피 영주권을 못 받은 다른 팩터가 막 애드가 되신 분은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여러 가지 종류의 웨이버가 자격이 되는 qualifying relative,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이 있는 그 가족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 또. 아무나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그럼 뭔가 네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 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배우자. 유일하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를 통해서 사면받을 수 있는 게 237A1H 웨이버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이나 왜냐하면 시민권을 여기서 네, 어른 소유한. 유학을 오면 여기서 애 낳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네네. 그렇죠. 여기는 시민권자와 이제 결혼하기도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네네.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케이스는 태어나서 자녀 때문에 사면받을 근거가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만약에 비자 사기를 해서 부모 중에 아빠가 만약에 취업이민 신청을 했어요. 예.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는 그 다 비자 사기 연루돼 있는데 다 같이 받았어요. 같이 이제 영주권을. 연루돼 있는 네네, 상황이 동반 자녀로 다 받은 그렇죠. 거는 네네. 이민국의 신분을 다 변경해줬었으니까요. 예, 예, 그 전에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자녀가 미국 군대를 갔어요. 예.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시민권 받았겠네요. 맞습니다. 군대 가서. 가서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3개월 훈련만 받으면 특별하게 바로 시민권자가 된 거죠.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6개월 정도 트레이닝하고 또 신원제를 조금 더 옛날보다 더 예, 예, 강화를 예. 해서 예. 지금도 내가 영주권 받은 지 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나면은 시민권을 미국은 이제 먹고.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한테 굉장히 가장 많은 최고의 특혜를 주는 대우. 거예요. 예, 예. 이런 것도 문제를 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이 돼버릴 수 있다. 아니 사면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있어야만. 되는데 자녀를 통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네, 237A1H는 이제 이런 걸 알아야지 자녀 중에 한 명이 지금이라도 군대 군대를 간다고 가서. 생각. 제가 저도 그 상담할 생각이 때 번뜩 들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남자든 예. 제가 사면할 때 근거가 없으면 자녀분한테 잘 얘기를 혹시. 해서 둘 중에 한 군대 명이 한번 가자고. 이렇게 군대를 가서 거기는 문제를 거의 안 삼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순식간에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시민권자 자녀가 한 명만 생기면 이 모든 거를 사면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조언을 어디서 해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케이스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네. 그렇죠. 몰라서 약간의, 몰라서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음.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간혹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이런데 해당 사항 있는 분은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발런티어해서 군대 예, 가면 예, 예. 지금도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관심이 거예요. 있고 또 음. 뭐 군인에 대한 혜택이라면은 네, 정말 그리고 모든 제가 분들이 이제 알고 실제로 한 2주 전에 콜트에 가서 이민법정에 가서 이 237A1H를 뭐 진행하느라고 코비드 때문에 막 재판이 연기되고 그래서 거의 2년 걸렸어. 그래도 2년은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LA에 있는 일반적인- 이민법정의 일반적인 케이스는 평균 4년 정도 걸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한국 이민자가 하자가 뭐 없어도. 추방 명령 숫자에 뭐 20몇 명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는 다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17년 이후에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추방 재판 해부된 사람은 추방 명령이 아직 다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숫자에 통계에 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아주 최근에 2주 전에 재판해서 237A1H 어프로브를 판사한테 받았는데 네. 제가 봐도 이 손님은 그 I94 브로커한테 속아서 한 거 이외에는 진짜 모범적으로 미국에서 살고 텍스 보고도 하고 다 네네네 하고 사셨구나. 미국에서 뭐 거의 20년 동안 살고 세금 네네. 보고도 뭐 한 10몇 년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제 자녀가 한 살 아들이 군대 가서 시민권자가 된 지도 한참 됐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 증명하고 신청자는 항상 좋은 도덕 품성의 소지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신청자가 또 범죄 기록이 있고. 그럼 또 안 되겠죠. 뭐 DUI 막 그렇죠. 4번씩 네. 걸리고 네. 폭행하고 그럼 안 되죠. 남 도와준 일이라는 평생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네. 그것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예. 좋은 도덕의 품성의 소지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제가 항상 저도 비영리 단체를 많이 돕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네. 우리가 꼭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요즘 같으면 코비드가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패킹을 한달지 카운이나 이런 데서 발런티를 아직도 많이 필요로 해요. 예. 그럼 제가 막 사이트 찾아서 이런 데 등록해서 꾸준히 거기 가서. 오랫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게 일반적인 그 세금 잘 내고 이런 거 플러스 굿 모랄 캐릭터, 좋은 그쵸. 도덕 품성자에 되게 많이 그 플러스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청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 법을 잘 지키고 그쵸. 세금 잘 내고 범죄 연루 안 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 또 뭐 교회 다니면 뭐 목사님 또 봉사하면 봉사 단체에서 자기가 남을 위해서 또 얼마나 이렇게 이 건전하게 잘 사회에. 살았나 이런 거를 종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하는 거는 판사님이 하는 거예요. 추방 재판을 해부된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재판을 하는데 판사님이 서류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은 미국의 이민자로서의
모범적인 충실한, exemplary life를 살고 있는 가족으로 보인다. 네. 판단이 네. 되는군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민국을 대변하는 트라이 어터니하고도 제가 미덴 컴퍼라에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좀 잠깐 얘기를 할 기회를 판사님이 주셔서 얘기를 했는데 예. 너네가 무슨 objection 있냐 없냐 반대할 의사가 있냐 네. 없냐 그러니까 그 이민국을 대변하는 트라이 어터니도 자기 objection 없다고. 네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워낙에 보통 재판이 막 마지막 재판은 2시간 정도 이렇게 막 가는데요. 네네. 그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야, 그렇게 모든 될 것들이 수도 요건이 있구나. 충족이 네. 그리고 이제 그날 판단할 수 증인으로 있어. 시민권자가 된 아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증인으로 데리고 갔는데 판사님이 증인들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거든요. 예. 모든 추방 재판의 마지막 판결하는 재판은 증인들이 듣고서 그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밖에 나가라는데 사실 이민국 그 재판하는 데는 좀 협소해서 웨이팅룸 예.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데리고 오래요. 저보고 가서 아들을. 그 증인을. 아들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을 가서 데리고 들어와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나 예. 어프로브를 해준다고 금방 판결하셨는데 왜 아들을 왜 들어오라고 그러지? 하지? 저는 이제 워낙에 위트니스 필요하면 하려고 데리고 간 예, 건데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그러더라고 판사님이. 너는 미국 국가를 위해서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자기는 이 말을 꼭 칭찬을 해주고 싶었다. 네. 군인으로서의 네, 그 그러면서 공부를. 뭐 저도 앉아 있었고 이제 가족들도 앉아 있었는데 네. 너네 가족, 엄마, 아빠, 동생도 있었어요. 동생이 다 이렇게 사면을 받게 된 거는 다 너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그 미국 군대에 가서 서브한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해줘서 갑자기 지금 저도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해요.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라받는 동생은 사실은 21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네. 엄격히 따지면은 안 영주권자, 되잖아요. 시민권자의 네. 부모도 없고 이제 다 재판을 해부됐으니까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형제자매는 또 안 되는 안 되죠. 거예요. 자녀도 없고 가족. 그러니까 워낙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파일할 때 판사님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먼저 판사님한테 엄마 아빠를 먼저 해결해주면 순간 저지가 오다를 내리는 순간 동생도 자격이 되니 네. 이 케이스를 떼어내지 말고 묶어서 같이 하자. 영어로는 그걸 바이펄케이트 한다 그래요. 네. 두 개 케이스지만 같이 해결해달라. 그렇게 해서 먼저 판사님이 어그리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판사님이 바뀌셔서 제가 판사님한테 먼저 판사한테 나는 그렇게 어프로브를 받았다 그랬더니 판사도 트라이 어터니도 자기네 이유 없다고. 네,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었네요. 네, 이거 한 2주 전 일입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진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오시면은 네. 진짜 그냥 계속 붙잡고 아니 그리고 이제 여기 얘기를 하다 그 보면. 저희 유튜브 창으로 변호사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네네네. 네, 저희가 아마 일단은 전화번호 지금, 하나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네네. 또 이런 사례에서 케이스에서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그렇죠. 네. 일을 처리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상담 전화 네. 한번 네, 해보시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바랍니다. 사면 중에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지 하셨대요. 저희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녀. 시간이 네네. 아쉽네요. 정말. 다음에는 네. 단순 불체에도 이렇게 사면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요? 추방 재판을 해부 안 돼도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또 네. 설명을 그 부분은 해드리도록 꼭 듣고 하겠습니다.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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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13-738-0928 네. 213-738-0928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꼭 상담하셔서 좀 희망을 그렇죠.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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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또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